지금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거의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추미애, 조정식 이 두 명이 지금 육선입니다. 추미애 이번에 다시 인프로 합 육선이 되죠. 지금 나온 추미애 전 당선인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무슨 중립이냐? 중립 없다.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 제2의 보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은 민의의 기구인 국회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하고 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낯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국회의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아마 이제 6월 초면 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최연장자나 최다선이 사회를 보면서 임시의장을 맡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으로 나눠서 각각 2년씩 국회의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 21대 같은 경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장을 둘러싼 지금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제1당이 민주당이니까요. 여기서 아마 국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확정적인데. 자, 근데 국회의장은요. 그동안 보면 주로 이제 5선이나 6선급 이 국회의원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한 65세 뭐 이상 이렇게 된 분들.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다 보니까 국회의장 하면 정계 은퇴하는 게 그냥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권력 서열 제2입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국회의장이 이제 2위로 되어 있고요. 의전 서열로. 그리고 보좌진도 꽤 많이 둡니다. 차관급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1급, 뭐 2급, 3급, 4급 해서 총 23명의 보좌 인력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인력이죠. 그리고 외국 국빈도 많이 맞이하고 또 외국 해외도 꽤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꿈은 이 국회의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만큼 이제 의전 면에서 보면 실질 권력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가져와 내가 바로 올릴게. 즉 법안이란 게 처음에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 통과되면 법사위로 가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자구 수정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런 순서인데 지금 이 예전에 국회의장은 그냥 본인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올려서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회선진화법 2012년도에 그 국회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권상정 권한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회의장의 권한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되면 뭐 솔직히 폼나는 자리잖아요. 책임은 별로 없고 그냥 사회복만 두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영광이고. 근데 예전에는 이 국회의장이 은퇴 자리였는데 국회의장 끝나고 또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세균 전 의장이 원래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총리로 발탁되면서 그냥 은퇴를 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하지 않고 정계 은퇴를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거의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일단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소속이 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좀 더 중립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공정한 어떤 진행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일단 당적을 없애고 무소속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만두면 다시 복당을 하는 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추미애, 조정식 이 두 명이 지금 6선입니다.
추미애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육성이 되죠. 제일 선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선, 4선급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직 대선 후보급들, 정동영, 고령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아주 이 좌장이죠. 그 5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뭐 경쟁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장 자리가 마치 중립이 아니다. 이 국회의장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국민들이 의석을 준 만큼 확실하게 이번에 개혁 법안들 다 밀어붙이겠다. 많은 개혁 법안인데 실제로 자기들 그 법안인데요. 이걸 밀어붙이겠다. 더 이상 중립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추미애 전 당선인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이 무슨 중립이냐? 중립 없다. 그 다음에 또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국회의장은 형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집권을 위한 기반을 닦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장을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보면 지금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까지도 완전 뭐 친명 일색이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나 이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원내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들이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개딸들의 영향력을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 뽑는데 지금 당원들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왜냐? 지금 이 재명인의 마을이나 뭐 이쪽 그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를 반드시 국회의장 시켜야 된다. 확실하게 이번에 검찰개혁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뭐 그 상징으로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단톡방 내에서는 뭐 지금 추미애 이번에 이제 당선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딱 정성호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의원들은 정성호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2대 당선인들이 대부분 다 추미애 쪽에서 정성호 쪽으로 쫙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딸들은 원래 정성호는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수박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추미애 대표의 국회의장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추미애 그 당선자가 국회 환노위원장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좀 독불장군입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홍준표 씨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만, 자기가 여당인데 야당 의원들만 놔두고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자기 당 의원들은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상임위원장이 자기 당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당 의원들하고 두드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민주당이 나오면서 탄핵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당 대표를 할 때 그때 뭐 댓글 조사를 막 촉구를 했습니다. 댓글 하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드루킹이 한 것이었어요. 결국 김경수를 결국 이게 낙마시켰던 바로 당사자가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런데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즉 보수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추미애다.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 제2의 보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닐까? 바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저분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분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이거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국회의장이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 좀 점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뭐 제일 앞장서서 그냥 막 이런 거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하면 국민들이 보실 때 야, 아무리 의석을 많이 줬지만 저건 너무하네 라는 여론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는 무슨 사고를 칠 줄 모른다 라는 의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조정식 의원은 선수는 높습니다만은 여전히 참모 스타일이고 여기 또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정성호 의원은
꽤 오랫동안 정계 입문에서부터 친구이고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지금 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뭐 별명이 코판대라고 그러나요?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를 만지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딱 원내대표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전부 다 그냥 드랍 해버렸습니다. 뭐 해보나 마나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미는데 뭐 이길 자신이 없다. 괜히 또 찍혀서 개딸들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 공천도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국회의장이 보면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대표하는 점잖고 또 타협을 하고 특히 박병석 의장 때 검수완박 처리를 할 때 그때 박병석 의장이 그 타협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추미애 당선자가 엄청 씹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법안에 중자 하나를 등자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길 터준 게 바로 박병석 당신 아니냐 지금 김진표 수박이다 뭐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수박이라고 그러고 강성으로 해야 뭐 우리 지지자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과연 그러면 추미애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카드가 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개딸들이나 이런 뭐 지지자들의 영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민의의 기구인 국회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하고 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낯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